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남해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서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상해 태풍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일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5G 상용화 기술을 국제 표준안으로 최종 제안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제안된 5G 기술의 외부 평가와 검증을 거쳐 오는 2020년에 최종 표준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산 불화수소 등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채택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중북부 지방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춘천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충청과 남부지방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겠고 특히 호남과 경남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진 뒤 그칠 전망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한 탓에 진로가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기상청은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란 전망을 새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필리핀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형급 약한 태풍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타이완 동쪽을 지나며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속도가 빨라지고 방향도 급격하게 동쪽으로 꺾이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남해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필리핀 부근에서 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는 앞으로 계속 북진한 후 19일에서 20일경에 우리나라 남해상 부근을 통과하여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은 약하더라도 남부지방까지 북상한 장마전선에 열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할 수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예상 진로가 우리와 다릅니다. 일요일쯤 서해에 진출한다고 예상했는데 미국은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태풍 진로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20년 만에 규모 7.1과 규모 6.4의 강진이 잇따라 일어난 데 이어 캘리포니아 북쪽 오리건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지질조사국은 오리건주 밴던 서쪽 227km 지점 해상에서 미 서부 시간으로 오전 7시 29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이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경보는 없었고 피해 보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동쪽에서도 전날 오후 규모 4.3의 지진이 측정됐습니다. 진앙은 프렌트우드 남쪽 14km 지점으로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진동을 느꼈다는 경험담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최종 제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라질 부지오스에서 열린 제32차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에서 국내 5G 상용화 기술을 표준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은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3GPP 승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을 때 사용한 무선 접속 기술과 국내 5G 주파수 대역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ITU는 이번 회의에서 5G 후보 기술 접수를 마감하고 ITU 국제평가그룹에 공인된 외부 평가와 검증을 거쳐 오는 2020년 5G 국제 표준안을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 대체재 조달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업체들이 최근 국산 불화수소 등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스트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타이완 등에서 핵심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소재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최근 테스트 결과 국내 업체가 생산한 핵심 소재가 일본 제품과 품질 격차가 있고 이를 채택하더라도 적용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축적해온 일본 업체를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에칭가스를 중국 기업에 대량 주문했다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당장은 우회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빈화그룹이라는 화학회사의 공장입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이 회사에 불화수소를 대량 주문했다고 상하이 증권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명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는 일본이 수출을 맡고 있는 반도체 제조의 필수 소재입니다. 기사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앞서 여러 번의 표본 검사와 소량의 실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我们跟韩国企业没有直接签署那个正式协议，但是他们的订单有可能下到那个贸易商啊或者什么，我们跟贸易商倒是刚刚有这种订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빈화그룹의 주가는 급등해 단 5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증권보는 그러나 대량 주문을 했다는 한국 반도체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산 불화수소를 당장 수입해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방면으로 대체 회사를 찾고는 있지만 품질을 검증하는 데만 최소 몇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 급한 한국과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적극 뛰어든 중국 간의 협력은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을 대신할 조달처로 중국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다 쓰던 중국의 추격에도 더 긴장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 내년 중 인체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1억 달러를 투자한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에 진척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뇌 깊은 곳에 초미세실을 이식할 수 있는 재봉틀 같은 로봇이 있다면서 초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이 로봇이 머리를 아주 작게 절개한 뒤 머리카락 두께의 실이 달린 센서를 뇌에 이식하면 컴퓨터와 무선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에 이식된 칩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이어폰과 무선으로 연결되며 피이식자가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일종의 공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뇌와 기계 간 인터페이스가 완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내각은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처리되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은 학교와 유치원의 직원들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자녀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받게 하지 않은 부모는 2,400유로, 약 31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홍역 감염자 수가 급증하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543명의 어린이가 홍역에 걸렸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치유와 체력 회복을 위해 양질의 고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중요합니다. 곤충을 재료로 만든 음식이 환자의 회복과 영양 상태 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담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연로하신 데다 입맛도 당기지 않아 식사가 시원찮았었는데 이틀 전부터는 입맛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괜찮네요. 달짝지근하더구만요. 약간 달짝지근하고 괜찮더구만. 이 환자가 먹는 음식은 일반 환자식과 비슷하지만 곤충으로 만든 음식 재료가 첨가됐다는 게 특징. 2016년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 고소의 분말을 첨가한 겁니다. 고소한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아 환자 회복식으로 그만입니다. 그 갈색 거저리는 그 육류에 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등이 훨씬 더 많이 함유돼 있어서 환자나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연구진은 고소의 분말을 첨가한 환자식을 3주 동안 먹은 경우 보통 환자식을 먹었을 때보다 근육량은 3.7%, 골격은 4.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암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향상됐고 면역 세포 활성도도 17%까지 높아졌습니다. 분말 형태라 먹기 편하고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영양 성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제품으로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이라든가 엑기스 종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도. 연구진은 고소해뿐만 아니라 쌍별 귀뚜라미와 흰점박이 꽃무지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다른 식용곤충의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직접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25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를 먹이던 농가는 이를 중단하고 전문 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검은 머리 갈매기 15마리가 오늘 인천 송도에서 야생으로 방사됩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방사하는 검은 머리 갈매기는 지난 5월 인천 송도 매립지에서 구조한 알 40개 중 인공 부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도 매립지는 국내에서 번식하는 검은 머리 갈매기의 95%가 서식하는 핵심 지역인데 이번에 알을 구조한 지역의 200개 둥지 중 구조된 알 40개를 제외하고 많은 둥지 알이 너구리나 까치 등에게 잡아먹혔다고 국립생태원에 설명했습니다. 검은 머리 갈매기는 전 세계에 14,000여 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일주,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이야기죠. 그중에서도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건 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209일 동안 어떠한 도움 없이 홀로 무동력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 모험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함께 이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